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 자,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종목에 대한 진단도 나눠볼 텐데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도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CPI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 예상치보다 지금 높게 나왔거든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8.2% 전년 동월 대비 나왔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가 6.6이면 그러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9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60% 정도 차지하는 게 주택 관련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주택 관련 지금 안정적으로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확실히 좀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아직 늦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확실하게 소비자 물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잘 아직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강하게 인상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인상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택에 문제 없지, 이제 고용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금리 인상을 이제 11월 달에 0.75%포인트, 그다음 12월에도 뭐 0.75 정도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뭐 한 20-30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9월 달에는 11월 0.75, 네. 12월 0.5나 뭐 아니면 0.25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0.75가 아마 나올 걸 보고 이것은 얼마 전에 잠깐 주가 이미 선반영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0.75, 0.75가.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거의 내년 원래 한 4.5 내외는 벌써 이미 충분히 올해 이제 인상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며칠 전에 뭐 미국도 나스닥도 전저점을 깨면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나스닥 100지수 야간 선물은 한 3% 뭐 이렇게 내외 빠지고 있는데 네. 아마 낙폭을 좀 축소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실적 개장하게 되면 네. 시작하고 나서 가면 갈수록 좀 낙폭을 축소해서 이제는 이제 경제 지표 관련된 게 다 나왔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 볼 걸로 그러면 10월 지표는 이제 11월부터 나오겠죠. 그럼 11월도 이미 그때 초에 금리 인상이 기준금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 악재로는 당분간 크게 시장에 반응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이 발표된 게 거의 마지막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어느 정도 반등장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11월 중순 이제 다음 네. 주부터는 금융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체 다 좀 안정적으로 돌았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악재가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뭐 강한 게 다 나왔으니까 추가 나올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작진께서 알려주신 건 페드와치의 이제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등장했다. CPI가 높게 나오면서 조금 더 강한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장을 조금은 기회로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잘 그 스텝을 밟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마당님께서 내일 폭락하면 분할로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CPI로 인한 이 실망감을 뒤로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신청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에서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출석 체크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저희 힘을 내면서 텐션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서당계 1년차님 출석 체크 안 하나요 하셨는데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잘 오셨고요. 맵노브 와일드님 사랑의 배터리 아버지 동방박사님 반갑습니다 라면서 또 등장해 주셨습니다. 우상향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반올림 100%님 또 벙벙님 그리고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마그마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또 한강님께서도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화이팅이 필요한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화이팅 외치시면서 종목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꽃도님 체크 하셨어요. 출석 체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장도 분위기는 좀 파랬거든요. 네. 오늘장은 분위기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코스닥은 급락을 했거든 3% 정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CPI가 예상보다 상회에 대해서 내일 폭락하지 않을까 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네. 그래서 코스닥은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많이 폭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물론 이제 어저께 반등한 것 반납준 한 20포인트 내외는 괜찮아 30포인트대로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 이제 제가 희망이 보인다 아니면 터널 끝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계속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가로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선물은 이제 많이 매도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도 장기 투자자들도 희망을 보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는지 아닌가 반도체가 가장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 주체 매매 동향을 보면 네. 외국인이 9월 동시 만기일부터 지금 코스피 6,517억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많이 팔았습니다. 6,900원.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주로 이제 모멘텀 주식이 많기 때문에 매매를 그냥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끝판에 뭐 1,930억이나 이렇게 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매수 쪽을 이렇게 보면 네. 요즘은 이제 주식장에서 뭐 거의 올라가는 것은 추세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잘 올라가는 건 그냥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다른 것보다 견조하고 어떨 때 빨간불도 보이고 다 빠질 때 그런 것들이 주로 외국인들 사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 사는 종목이 시장에서 그나마 좀 더 낫다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초기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개선될 때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될 때 빨리 어떤 업종이 개선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을 사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단 개별 효제이기 때문에 큰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샀는데 지수가 별로 변화가 없으면 그 이후에는 급등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하이닉스, 이제 삼성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높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반도체 위주로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오늘 또 외국인들 SK 하이닉스 663억, 네. 삼성전자 330억 거의 1,000억 정도를 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절반 정도를 두 종목이고 LG 엔솔까지 보면 1,300억 정도고요. 그러면 결국은 기관이 사는 거는 좀 중기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이지만 외국인들은 좀 길게 보기 때문에 그 1년 정도는 기본적 보거든요. 우리 이제 외국인들 특히 미국계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보유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된다고 조사가 나왔었는데 통계가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결국 한 반도체가 올 내년 2분기 후반부나 늦어도 업황이 전체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을 사서 어느 정도 많이 추세가 반전이 성공한다면 네. 전체 시장은 한 6개월 정도 뒤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이니까 내년 한 봄 정도 2분기 정도에는 전체 지수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른 감이지만 이게 다음 달까지도 계속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좀 사준다면 좋은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관들은 좀 네이버라든지 급락한 종목도 좀 사고 있는 거고요. 물론 기관들도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조금 더 시각이 엇갈리지만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이제 LNF뿐만 아니라 에코프로에 비해 뭐 그다음에 버스코 케미칼 이렇게 버스콘 거래소가 이제 두 종목 에코 상위권에 오늘 시가총 1등이 에코프로 BM 올라왔거든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제 2등으로 내려가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바이오 오늘은 뭐 특히 신라젠 뭐 신규 재상장이니까 그 급등한 거 빼고 나머지는 바이오주도 급락한 게 있고 또 급등한 게 있고 차별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비용 워낙 탄탄한 실력과 실적과 앞으로도 계속 정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 아주 강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성일 아이템 뭐 이런 대다수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같이 사는 종목이라서 장이 워낙 빠지니까 크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빨간색이 보이는 그런 거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코스닥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게임주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신작을 내놨는데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맞아요. 실패하고 또 네. 신작을 연계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도 성숙기에 확실하게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제 성장기 진입할 때가 NC소프트가 과거에 이제 모바일 게임 성공해서 해외까지 이제 계속 진출해서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해외 진출을 하고 나면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해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보면 성숙기가 되거든요. 우리 진짜 그래서 게임주도 이제 성장이 아니라 그냥 모멘텀이고 이제 실제 그 게임 온라인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 이제 관련된 게임들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어느 정도 없어지면 당연히 피해주가 되는 개념처럼 그래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적도 조금 더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게 많이 빠졌는데도 끝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전체적으로 요즘 시장을 좀 이해해야 될 게 과거하고 다른 게 2020년도 코로나 시대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즉 실력을 갖추지 않는 초보자가 워낙 동학개미라 그러죠. 워낙 많이 진출했어요. 노을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초보자 그래서 이게 빠지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내가 10,000원치 샀는 1,000만치 샀는데 한 종목 1,000만 샀는데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 50%만 내려와도 견딜 수 있는데 이게 70% 80% 넣어가지고 원금 한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요걸 지키기 위해서 손절을 하거든요. 그럼 800만 원이 20% 지키기 위해 손절하면 80% 깨먹잖아요. 네. 그게 팔아야만 내 마음이 편하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이 투자 심리가 지금 장같습니다. 사실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부실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주로 위기가 해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부실주도 70% 최소 70%에서 뭐 두세 배는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만 돼서 놔뒀으면 거의 5, 600은 다시 올라가거든요. 부실주들도. 그때 다시 팔더라도 지금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을 보니까 그냥 끝없이 한 것은 밑에서도 계속 어제 사는 사람도 오늘 팔고요. 그전에 한 사람 손절도 되고 그래서 어떤 가거는 한번 밑에 많이 내려서 투매 공포해서 확 팔면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끝없이 팔아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상태니까 전체 코스닥이 훨씬 더 불안하고 특히 코스닥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지지 않는 소형주는 더 이제 만약에 빠졌을 때 올라갈 때 다시 위기가 해소돼 반등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초보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을 때는 큰 이제 반등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은 바닥이라고 가격을 봐보고 코스닥을 하면 안 되고 거래소 쪽에서 안전한 주식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수급을 통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살짝 지금 분석을 해드렸는데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전체적인 오늘 코스피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지금 전체적 금방 말씀드렸지 반도체는 좀 견조하고요. 네. 물론 뭐 다 빠졌는데 옵션 만기일에 또 영향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인들 선물을 워낙 뭐 많이 팔고 그랬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체 시장 반도체는 좀 견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반기 주도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태조 이방은 네. 이쪽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를 빼고요. 그러면 뭐 태양광, 방산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정치인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지금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9월 달부터 8월 하순부터 고점에서 거래 확 올라갔다가 그냥 빠지면 그러면 대다수 만약에 이익 난 사람들 요거를 이익 중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마지막 투자 심리가 불안할 때는
이익 난 것도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 하락에 대한 아직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 없는 상태라서 그러면 상반기 주도주 태조 이방원 쪽에 방산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같이 빠지는 것은 전체 받쳐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바뀌려면 반도체가 더 이상 안 빠져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견주하면서 수급이 외국인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안정적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전만 해주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정말 돌아선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플랫폼주는 반전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39.6포인트 빠졌지만 연저점 2134는 내일 아침에 뭐 붕괴는 되게 한 30포인트 내니까 붕괴되더 2100이 붕괴되더라도 또 다시 쉽게 2200까지는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네. 어저께 지금까지 뭐 오늘까지도 9월 소비자 물가 발표 경감인데 예상보다 상회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는 좀 코스닥 많이 반영됐고요. 코스피도 끝판이 좀 반영됐고 보고요. 그러면 내일 한 50포인트 정도 내외 2100은 아마 지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수를 여기 지킨다 안 지킨다 2100이 깨진다 심리적인 요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9월 달에 하순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10월은 그렇게 변동이 있더라도 그렇게 네. 이제 급락을 지속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거의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반등으로 다음 주부터는 반등으로 장을 4분기 연말 내년 연초까지도 반등장을 예상하고 저는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제발 좀 그 반등이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우리 하락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래도 연말에는 한 해의 마무리는 반등으로 하자라고 좀 외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업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서 반도체 좀 좋았고 강세 업종 또 어떤 거 체크하세요? 네,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 계속 순매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이제가 맞아요. 괜찮아요. 네. 80만 원 유지하고 있는데 안정주 수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셀트론도 이제 10년은 더 이상 안 빠지고 괜찮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라고 보기는 물론 바이오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바이오는 뭐 신약 개발 이런 거 하나 해서 한 방인데 이 셀트론이라든지 삼성 바이오 한 방이 아니고 제조업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공장에서 위탁 생산해 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이제 뭐 파운드리 반도체처럼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해 주는 이것은 제조업체다. 그럼 제조업체는 결국은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나와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삼성바이오도 앞으로 공장 5급 6공장 계속 짓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론도 계속 실적도 나아지고 있고 이쪽은 안정적 바이오랑 비교하면 안 되고 이제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 받쳐주면서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이런 이제 시가총 높은 것도 이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수급상으로 어느 정도만 이제 반전해주면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약했던 업종을 살펴보자면 앞서서도 잠깐 태조 이방원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나 오늘 방산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방산은 뭐 이제 정치인의 이슈도 있었고 근데 정치인도 보니까 한 15% 손절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원래 이제 네. 과거에 삼성전자 사서 많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이었던데 방산을 이제 3월 정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산 건 맞긴 맞아요, 그죠? 그때 그런데 이제 뭐 팔았으니까 결국 이제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정치인보다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내년에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나 태양광도 그렇고 이런 쪽을 사가지고 물리면 왜 내년에 조선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맞아요. 왜 주식이 빠지냐 맞아요.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이 많은데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수 실적이 잘 나오면 팔아야 되는 주식이 있고요. 더 사야 되는 주식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이제 수주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수주를 받아서 매출을 생산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을 수주 산업이나 이런 데는 기업들은 수주를 보고 주식을 하는 거고요. 실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조선주가 막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이게 수주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 사야 되는 거죠? 그때 사면 바닥에 사가지고 계속 세계에서 가다가 실적이 배를 만들면 2년 정도, 3년, 뭐 큰 배는 3년, 작은 배, 중형은 2년 정도 이렇게 걸리면 지금 받은 것은 2년 뒤에 인도하잖아요. 그럼 인도할 때 매출이 많이 잡히니까 그럼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건설이나 조선에 이런 것은 큰 수주를 하면 2년 뒤에 3년 뒤에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2, 3년 뒤에 예측한 게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온 거 그때 2, 3년 뒤에 주식을 실적 장을 사는 것은 다 보고 산 거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과거의 조선주들이 2000년도 초에 이제 2000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 수주, 우리나라 적자도 막 그랬거든요. 일본이 1등이었거든요. 우리 조선 산업에 1등인데 현대중공업이 하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을 수주 잔고를 넘었었다. 수주 잔고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중 55배, 현대미포점 147배 올랐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시즌 막 수주해놓고 이제 공장 짓고 막 도크 만들고 할 때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실적이 사상 제대로 엄청나게 나왔을 때 2007년도에부터는 고점 계속 내려갔거든요. 끝없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실적이 2010년까지 잘 나왔는데도 마찬 실적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8월 달에 계속 말씀드린 올해 연말까지 반등할 때 조선이나 태양광이나 이 방사는 빨리빨리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맞아요. 그게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쟁이 뭐 러시아에서도 6개월, 1년 정도 끌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발주는 적어지는 거예요. 발주가 적어진다는 것은 주가는 이미 고점을 6개월이나 전이 뒤니까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등시에 팔아야 될 거 이제 어느 정도 손절은 항상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화라는 게 태양광이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수혜지만 대중화가 태양광은 우리나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멘텀도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물리면 고점에서 바로 손절 어느 정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정말 조선과 이쪽은 좀 쉽지 않은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산과 태양광 그리고 조선주까지 앞으로 좀 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 특징주는 어떤 거 꼽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먼저 지금 봐야 될 종목은 뭐 태조 이방은 이런 게 볼 게 아니라 반도체를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거의 뭐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이렇게 시가총액 한 20% 내야 되니까, 반도체를 구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산이 제품이 나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관련된 이제 장비주, 소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완벽히 공부를 해야만 우리나라 주식의 어느 정도 3분의 1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하면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생산되고 주가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주가도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가서 하이닉스도 막 10몇만 원, 15만 원 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사가지고 물려도 계속 갖고 있으면 거의 반타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실적이 다 반도체도 아직도 재고 조정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급락하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뭐 9월까지 바닥에 아직도 이번 분기에 4분기도 계속 좀 하락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4.4달러대 메모리 가격이 뭐 이달 동안 저는 1.6달러까지도 빠질 걸로 보이는데 그럼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가는 왜 안 빠질까? 그럼 주가는 항상 한 2개 분기 정도 그 6개월 뒤께 미리 반영됩니다. 반도체 정도는. 업황도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한 3개월마다 급격히 바뀔 수도 있지만 한 2개 분기니까 그럼 6개월 정도 뒤니까 내년 한 4월 정도나 한 2분기 때는 거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턴을 완전 바닥 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만약에 2분기에 바닥이라면 지금부터는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안에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그럼 IT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IT 업종들은 업황이 안 좋을 때 그 중에서 업황이 좋아지면 빨리 개선되는 거 장비주고 이런 거죠. 뭐 원이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턴을 딱 하게 되면 바닥에서 사게 되는 거죠. 바닥에 사가지고 있으면 수익 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뭐 50% 100% 나오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업황 개선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업황 개선인데 저도 뭐 100%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이런 전격 작년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 초반까지 21년도 초반까지 메모리 반도체 2023년까지 가격이 반타작 난다고 절대로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있지 말아라. 작년 초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는 봐야 된다. 사야 된다. 오히려 좀 길게 보는 사람은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잘 주식을 정말 모르고 잘 모르면 지금 거의 사도 50%는 기본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업황이 6개월 뒤에 개선이 확실히 된다면 바닥이라면 삼성전자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50% 나와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초보자들 이걸 사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신규로 진입할 때는 위기일 때. 그래서 안정적인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저희 투자의 신과 또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 아직은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또 업황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까지 그럼 이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네. 3년 전에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50일이니까 연저점을 당연히 붕괴했고요. 네. 그래서 게임주 급락이라든지 중소형주 뭐 급락 거의 뭐 3% 지수가 빠지면 평균적으로 한 5% 내외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지다가 어디가 모르게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닥 징후가 안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는 많이 빠지면 한 절반 빠지면 거래가 실리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바닥 징후는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리가 아주 불안한 것도 있고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을 계속 그렇게 내려오면 가격만 보면 안 된다. 반등 이제 낙폭 가대주에서 가격 보지 말고 실적이나 미래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신에 코스닥도 실적이 견조한 주식과 수급 견조한 뭐 2차전지 쪽은 좀 괜찮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특징주는 그러면 원익 IPS. 네, 원익 보셨나요? IPS를 네. 아까 반도체 공부하시라 그러는데 그러네, 역시나.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도 감산 안 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감산 안 한다 그런 것은 뭐 치킨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지금 치킨 게임을 앞으로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하고 하이닉스 거의 75% 내외 비중을 갖고 있는데 네. 다른 데 치고 올 데가 없거든요. 치고 올라올 때가 뭐 중국도 쉽지 않고 없어요. 그죠? 그럼 굳이 치킨 게임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내려 어느 정도 양산을 만약에 경쟁사가 나타나면 치킨 게임은 가격을 밑에까지 계속 빠지더라도 감산해가지고 그 회사를 경쟁력을 이렇게 우리 탄력시키고 해야 되는데 과거엔 그렇게 했거든요. 반도체 치킨 지금 치킨 게임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75%의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정도는 그대로 가격이 다운돼 4달러에서 2달러 되더라도 양으로는 그냥 가면 실적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생각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감산 불확실성 해소되는 그러면 장비에 가장 삼성전자에 많이 납부한 1등 장비 회사는 원익 IPS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가 최근 오늘 또 플러스 났는데 고점 대비하면 이것도 한 65% 내외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전을 해주면 업황이 6개월 뒤에 개선된다면 지금은 급등을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이제 물려도 뭐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한 2, 3개월 기다려도 충분히 바닥 다시 오늘 갈 수 있는 가격이고 지금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 또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주의해야 하는 업종들 또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적극적으로 다가야 되는 업종들 힌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내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해답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많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제는 시장이 워낙에 자꾸 빠지고 힘들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과 전우회 같은 것도 지금 생기거든요. 이 시장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볼 테니까 종목 상담 신청 지금부터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올림 100%님께서도 한 달 땡겨서 산타릴리 갑시다 해주셨고요. 달마당님께서도 저점 찍고 반등 오 기대해봅니다 라는 희망적인 댓글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힘 그리고 이 시장을 버텨낼 수 있는 힘들 또 정보들도 많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사필총님 잘 오셨습니다. 1등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라면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의 1등 전문가님 동방박사님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고 해답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혜경님과 해피제이님, 우상향님의 이름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저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현대중공업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12% 담으셨습니다. 어제 올라가다가 오늘 떨어지는 변동이 많은 장입니다만 아직 조선업계는 내년부터 실적도 기대가 되고 킹달러로 달러 강세 때도 외화벌이에 꽤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려고 해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살짝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때 팔아야 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같이 답답하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에 좋아지니까 내년까지는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적이 좋아질 때 파는 그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멈추는데 지금은 이 현대중공업 조선은 성장 산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성숙기 산업 중에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쪽이지 새로운 어떤 크게 막 조선업이 해서 성장할 때 뭐 중국 서부 대개발 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오고 이익이 작년에 적자 나오고 올해도 영업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익이 확실히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뭐 현대중공업 4,856억 그 다음에 9천억 24년도 한 1조 정도 된 지금 시가총 10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2년 뒤에 24년도에 영업이익의 지금 10배 정도고요. 당기순이익 EPS 기준으로는 15배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지금 10배예요. 10배 좀 안 돼, 9배 정도 내려왔습니다. PL로 그렇고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그러면 2년 뒤에 현대중공업의 실적은 수주를 받아놓은 걸 계산하면 실적이 거의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지금 거의 10조면 10배, 11배가 반영된 2년 뒤에 주가가 반영됐습니다. 고평가입니다. 저평가, 고평가죠. 당연히. 2년 뒤에를 벌써 갖다 썼는데 그러면 2년 뒤, 3년 뒤에는 올해 수주한 거라든지 내년에 수주해서 계속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 3년 뒤에, 4년 뒤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어도 되는데, 수주, 이렇게 발주란 게 업체들, 뭐, 이제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LNG 스푼보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거의 발주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발주가 잘 안 나온다면 이것을, 주가는 올라가기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주는 이렇게 내년 봄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절선 정해놓고 그냥 팔아야 돼요. 또 내년 하반기부터 발주가 안 나오면 또 이게 먹을 거리가 없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매매를 제가 이제 과거에 지금 한 15년, 10몇 년 동안 계속 조선주라든지 기계주는 근처도 가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주가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그런 산업이 지금 시대가 아니거든요. 거기 과거에 제가 이런 표현인데 조선시대에 대궐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대궐 대궐 같은 집에다가 농토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산업화가 딱 시대가 바뀌어 산업화가 딱 이루어지면서 우리 자식들 뿐만 다 서울 다른 데를 가서 경성으로 가가지고 농사 지어 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 자산 가치는 많고 대궐 같은 집이 있더라도 농사를 거기서 못 지으니까 나가면 농토가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거리가 없을 정도의 그 정도 돼. 그 조선업이 그런 거예요. 이제 시대 끝나니까 막 적자 나고. 그렇게 이것을 잠깐 좋아지더라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모멘텀이 약해지고요. 저희는 뭐 거의 매매한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거의 예를 들어서 잠깐은 뭐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잘 모르는 초보자는 절대 내년 실적 좋아진다고 미리
이런 건 개념은 아니다. 산업 자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태조 이방원 해서 계속 말을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으니까 네.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걸 이제 성장을 못한 산업은 올라가서 내려와서 주식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갈 때 같이 샀다가 내려오면 바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 단기성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16만 8천이니까 큰 하락은 아닌데 뭐 반전할 걸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그냥 본전 이상에서 빨리 수익을 내고 나와서 본전하고 나와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 사니까 훨씬 더 수익이 조선주보다 클 수가 있다. 단순히 보더라도. 그래 보고 성장하는 산업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은 실적이 보장되잖아요. 미래에. 그런 주식으로 가서 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지금 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진단 도와드렸어요. 반등시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손실이 그렇게 크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대응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셔서 미리 점검하시고 포트 정리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상담 창구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블루스톤 김님 계셨네요. 아몬드님과 솔파님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같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도굴님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 출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끝까지 이 부분들을 좀 줄여주기를, 이 하락폭을 좀 줄여주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내일장에 우리는 계속해서 네 종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명신산업 한번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한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6,150원이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어제 매수하신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어제 매수했는데 바로 물렸습니다. 바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명신산업 보니까 오늘 좀 빠졌네요. 5% 정도 빠지면서 15,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자동차 부품주, 각 MS 오토텍이었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완성차 차체를 이제 좀 하고 이제 조립 관련된 차체, 뭐 전기차 관련된 또 들어가고요. 뭐 글로벌 전기차에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실적은 올해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아지는데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도 많이 빠지고 자동차가 급격히 이제 공급이 이제 공급 차질, 부품 공급 차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자동차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크고 경기 침체 오히려 내년에는 자동차가 잘 안 팔 거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자동차 관련된 주식이 오히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제 전기차면 순수한 부품 생산은 모르겠지만 일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 다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 산업이 좋아야만 이 회사도 같이 좋아지는 거 전방 산업이 좋아야만.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다 우려가 있어서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 자동차주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안 올라 가격이 내려가니까 뭐 여러 가지 전기차에도 납품되는데 단순히 그걸 보고 그냥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저는 뭐 한 2006년, 16년부터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주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6년 전. 2016부터요? 그래요? 그거 살 바에 그 돈으로 2차 전지 배터리 3개나 좀 가서 하면 되지. 왜냐하면 자동차 패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뀌고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10년 동안 바뀝니다. 그러면 부품주는 말 그대로 단순 호재가 뭐 좀 장기 호재가 있더라도 얼마 못 가는 거죠. 전체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부품이란 게 만약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한 40% 정도 부품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떤 부품이 뭐 핵심적이라도 자동차 시장 자체도 경기 침체 좀 침체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건 시장이 좋더라도 반등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손해나고 이익나고 그런 구간이 아니라 조금 손해났다고 다른 거 덜 깨졌다고 그 마음을 놓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위기가 끝났을 때도 많이 올라간 주식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명신산업은 지금 저점에 붕괴되고 있는데 잠깐 반등하면 본전은 뭐 쉽게 갈 수도 있으니까 22평선이 이제 22평선 정도 주봉인데 일봉상을 보면 반등할 때 이제 17,000원 정도 되네요. 그 정도 오면 팔고 좀 나오셔서 아니면 본전하고 나오고 다시 이쪽 분야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많이 변화가 되어 가고 있고 관련해서 이 명신산업의 앞으로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매도에 대한 신호를 드렸습니다. 반등 시 매도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나왔을 때 빠르게 나오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길게 시선을 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우리는 시장의 트렌드와 산업의 변화를 읽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보내주셔서 한번 체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NS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70%고요. 네. 올 1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추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평단가가 25,5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앞으로 그 추세라든가, 또 아니면 언제쯤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안 서가지고 네. 예, 연락 좀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목소리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워낙에 지금 비중도 많이 실으신 상태여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빠르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제품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을 이렇게 이제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반도체 쪽은 알고 계시죠? 네네네. 반도체 어떤 장비는 소재 이런 건지 대충 아세요? 이 회사 예, 대충 뭐 자세는 노광 모르고. 장비 쪽에 네. 블링크 마스크. 근데 그럼 이거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만 가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럼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계속 안 좋아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계속 뭐 반타적으로 빠지고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감산을 한다면 관련된 게 안 좋겠죠. 소재부터 장비는. 근데 삼성전자도 감산하지 않는다 그래도 업황 자체가 살아나려면 내년 한 중반 정도 돼야 되니까 반도체는. 네. 그러면 내년 중반 이후까지 가면 좀 나아지는데 이 회사의 SNS텍이 과연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준 올해 상반기는 영업이익이 70억 정도가 났는데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100억대 초반의 이익을 내고 있죠. 그럼 올해도 한 1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110억 나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800억, 5천억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100억 나오면 10배면 1,000억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거 50배 정도 내는 거죠. 만약 올해 100억 나오면 50배면 바이오주도 아니고 반도체 이쪽이 50배라는 것은 시장은 지금 7배, 6배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도 6배인가? 뭐 그렇게 하면 한 100배 정도, 10배 정도 더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많이 빠진 개념이 아니에요. 2020년도 8월 5만 원대 갔다가 지금 2만 원대 왔으니까 2만 5천 원, 반타작 됐으니까 많이 빠졌네. 이걸 보면 가격만 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밸류를. 그러면 이 주식은 평상시에 2019년도 이전, 이 3년 전에 2019년도 가격대가 좀 코스닥이 내려왔습니다.
네. 2019년 가격에 있는 코스닥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 가격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다수 일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대다수 코스닥 종목 2019년도 가격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실적 그만큼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네. 과거 비슷한 실적 갖고 있으니까 2019년도 이 회사는 5천짜리였습니다. 자, 그럼 22,000 지금 5천가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럼 5천가 어떻게 내려가?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반도체가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반등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당일 5만 원까지 여기서 5천짜리가 10배로 5만 원 갔을 때는 이때는 이 회사 뭐 반도체 관련된 거 수혜였기 때문에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반도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반타작도 메모리도 아니라 당연히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추세도 하락 중인데 그냥 단순히 가격만 보고 하시면 반등 모멘텀이 크지 않다.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리라도 가격을 보면 계속 올라가면 22,000원 되니까 지금 25,000원 조금만 올라가면 팔지 이런 생각을 비중이 한 70% 뭐 50% 이상 있는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그거 못 팔 결국 물려요. 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을 보지만 가감이 30% 초과분을 다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지금 많이 내년도 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 주식 네. 사면 회복만 해도 고점 회복, 실적이 사상 고점을 돌파하는 그 종목만 사도 그냥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즘 주식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지금 주식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적을 볼 수 있다면, 가치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30% 초과는 내리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걸로 찾아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게, 네. 향후 이게, 네. 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돼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앞으로 그 상승이 언제쯤 올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이 주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요. 네. 지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최근에 반등을 거기 하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박스권 하단을 깰 걸로 보이는데 네. 추세 반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간다면 주가가 24,400원 이상에 빠르게 진입을 해야만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저점을 붕괴한다면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저는 손절 가격은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조금 더 뭐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만 원 정도로 종가 기준 2만 원을 붕괴하면 반드시 30% 초과 파시고요. 네. 전체 장이 뭐 나쁘니까 좀 반전할 때 반등함을 24,000대로 가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짝 네. 그때 나오시든지 손절선을 좀 지키라는 말씀은 손절선이 붕괴되면 올라갈 때 목표가만 보지 마시고 손절은 내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50%면 30%까지 줄이는 거죠. 그게 먼저 네. 손절선 지키는 겁니다. 2만 원 손절가 제시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400원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2만 원 손절 라인 반드시 지키시면서 비중이 지금 워낙에 많으시니까 좀 네네. 덜어내면서 좀 전체적인 계좌를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 2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SNS 텍까지 최근에 워낙에 이런 상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장이죠. 워낙에 계속해서 파란불만 가득하고 바닥인 듯 바닥 아닌 바닥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그에 대한 해결책들 꼭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과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출발을 워낙에 또 급한 하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 채팅창에서도 제발 끌어올려서 보합으로라도 마감을 하자라는 지금 희망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습니다만 우리가 또 앞으로 시장을 보내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팁을 주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면 3% 정도 뭐 시간 내에 아까 그랬지만 지금 시작할 때도 3% 정도 내에 빠졌는데요. 네. 아마 낙폭을 좀 축소할 걸로 보이고요. 어떤 이제
들어오기 전에 유명한 이제 전문가는 이제 해외 내년에 물가가 지금의 반타작 즉 4%까지 6개월 안에 빠진다. 이렇게 또 하는 분들께서 그것도 이제 이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는 나올 게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물가 관련 이슈는 요번에 요번 9월 이슈로 해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75%니까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가장 업황이 빠르거든요. 업황 전환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수는 뭐 여기서는 조금 더 빠져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쉽게 올라오니까 지난번에 2130대 왔다가도 2200도 쉽게 올라오듯이 2100이 깨지더라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악재를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를 하는 싸게 살 수 있는 아니면 추가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참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고물가 고금리는 이제 장기화는 벌써 이미 9월 달에 시장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1월 달에 뭐 0.75, 11월 0.75 올리면 4.5 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물가가 내년 봄에도 안 잡힌다면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추가된 악재는 지금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번 장으로 이번 주에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급이 없는 주식은 조금만 심리에서 빠지는데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도 뭐 부실주조차도 매매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이 정도 가격이 쉽게 올라오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이나 테마성 주식들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정상화되더라도 뭐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래의 실적이 고성장된 3분기 실적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3분기 실적 말고요. 4분기 실적하고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그 주식들을 지금 시세가 견조하고 외국인도 수급도 큰 수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1급 투자자는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고성장한 주식들을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온 것은 예상 상회한 것으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너무 내일 또 시장 빠진다고 같이 부하 내동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주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했는데 10월 중순 이후는 금융시장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으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금융시 안정세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좋은 거 그쪽으로 매수해서 보유하자. 조금 물려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 산은 이번 지표가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지금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그 시장에서 좀 맛을 제대로 보려면 그 내 계좌가 좀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계속해서 힌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드린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쉽지 않은 오늘 하루였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희망적인 부분들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잘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